드네요. 저희가 아이를 사랑의 매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뭐를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를 때리는 그 순간은 사실은 성질나서 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의 매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또 이제 형제끼리 막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불러요. 너 왜 형한테 덤볐어? 너 왜 동생 때렸어? 자, 손바닥 내. 2대씩 맞자. 이거 훈육일까요? 학대일까요? 그것도 학대구나.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옆집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둑질에 가까운 일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팬티 하나 입혀가지고 겨울에 내쫓고. 밖에 아이고, 우리 내보내는 막 거. 그때는 네네. 많이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느낄 이게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예. 아이를 폭언폭력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그 순간은 아이를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아이에서 수치심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안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요. 그게 이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예.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학대의 않는다. 종류가 꽤 많겠군요. 지금 옆에 네. 보이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신체 학대는 많은 분들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정서 학대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다고들 예.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정에서 뭐 형제끼리 차별을 한다거나 뭐 종교를 강요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1등을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이런 좀 모욕적인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정에서 이런 일로 끌려가는 부모님이 끌려가는 경우는 없고 이게 이제 많이들 적용이 되는 게 이제 교육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아이 앞에서 크게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아이의 정서에는 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그것도 학대인가요? 예, 그것도 정서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 싸움도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아이가 없는 데서 하시길 선생님, 권해드립니다. 저는 네. 이게 아이가 너무 운동을 요즘 안 하니까 좀 운동을 시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괜찮나요? 운동 시키는 건 괜찮은데 예. 그 운동이 그 나이의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냐 아니면 거의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학대 같은 경우는 뭐 그 끔찍한 부분은 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옛날에는 아이가 예쁘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깎아 사줄 테니까 뽀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뭐 아이고 뭐 장난치느라고 고추 떨어졌네 뭐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게 됐는데 지금은 예. 그렇게 하신 분이 집행유예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학대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식으로. 가해자 분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시면 우리가 흔히 그 뉴스라든지 이런 데 접하는 부분이 무슨 계모, 무슨 계부 뭐 이런 게 뉴스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거의 76.9%가 친부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드러나기를 뭐 계모, 계부, 양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0%에 가까운 이 가해자들이 있는데 더 끔찍한 사실은 예. 아이들이 아동에 대한 가해자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아이들이 42명이 학대로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달에 3명에서 4명이 학대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의 거의 87% 정도가 친부모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친부모에 의한 학대 사망 사고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 학도 또 피해 아동은 0세에서 1세 즉 24개월 미만 정인이 또래의 아이들이 거의 57% 이상 그러니까 42명이면 24명이 24개월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말을 못하는 영유아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에서만
감금돼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군요. 너무 어리니까 뭐 어린이집도 가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요. 또 이런 경우보다는 그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거나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에서 유기를 했을 경우에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집계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입양 부모라든가 새어머니, 새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 자체도 뭐 특정 지역을 강조하거나 뭐 그 부모의 어떤 위치를 강조하거나 네네. 하는 일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동 학대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오늘의 주제가 그 학대받는 그 아이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그 발생한 사건인데요. 11살의 어린 소녀가 맨발로. 그 집의 베란다를 타고 탈출을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맨발로 슈퍼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빵과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보도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탓에 친딸을 2년 넘게 집에 가두고 폭행해온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구속됐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신발도 신지 않고 셔츠와 반바지만 입었습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다리와 팔 곳곳이 멍들었고 갈비뼈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15년도에 발생한 인천 맨발 탈출 소녀라고 알려진 건데요. 이제 이 소녀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탈출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시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란다까지 나와서 감금된 생활을 했었고요. 그분 입장은 집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안전하겠거니 하셨을 텐데. 어린애니까. 이게 네. 상식이잖아요. 아이가 네. 길을 잃은 것 같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는 네네네. 그런데 이 아이가 슈퍼에 왔을 때 이 슈퍼 주인은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네가 먹은 과자값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너희 부모 전화번호 알려줘. 너네 집 어디야? 뭐 이랬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 아이가 학대 피해 아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한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이 소녀는 살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소녀 사건이 우리나라 법을 바꿨습니다. 이 슈퍼 주인의 신고로 인해서겠죠. 예. 이 소녀가 그 감금되어 있으면서 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이거에 이 2년간의 이 감금 생활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상식으로는 네.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뭐 찾으러 온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법은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이 아이를 소재를 파악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그때 걸 전수조사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무단 결석 아이가 또 있는가, 예. 또 이제 예비 소집이 안 나타난 아이가 있는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이때 이제 발견된 아이가 평택 원영이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예비 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부모를 다그쳤더니 실종됐다. 그래서 이 실종 전단까지 붙어 있었고 그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들이 뭐 야산까지 다 뒤져가면서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했는데 결국은 그 락스를 원액을 붓고 석 달간 화장실에 감금했고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해서 이 아동이 사망하자 안매장을 했었습니다. 새엄마하고 아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판에 빠짐없이 참여석을 했었는데요. 이 아빠라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검사님이 그때 재판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당신은 젊고 30대고 등치도 더 좋은데 그리고 돈도 잘 버시는 분인데 왜 아이를 구해낼 수 없었냐, 이 아이를 분리시킬 수 없었냐 그랬더니 그 친부의 말에 의하면 내가 아이 편을 들면 계모가 더 때린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 척하는 게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학대 사건에 많은 친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모는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았습니까? 1심에서 그 2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새엄마는 20년, 받았고. 아버지는 15년 이렇게 됐었는데 예. 이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예. 계모는 27년, 친부는 17년 이렇게 오히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성 안매장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던 건데요. 이 9살짜리 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9살짜리 아이가 예비 소집도 아니고 입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9살 소녀의 소재를 파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이 9살 소녀의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 소재가 안 된 겁니다. 언니가? 근데 꼭 이렇게 예. 이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소재를 대라 그러면 실종을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엄마가 이 교주한테 전 재산을 바치고 집을 가출해서 그 교주하고 살다가 교주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의 딸을 때리지 않으면 너의 딸이 사탄이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엄마가 100대씩도 때렸대요. 테이프를 둘둘 온몸에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엄마가 지능이 낮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이 결국은 아이를 죽였고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엄마는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정말 재판에서 많이 오열을 했지만 예, 이미 예. 때는 늦었습니다. 그야말로 동네 슈퍼 아저씨의 신고가 이런 많은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게 되는 단초가 됐군요.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죠. 네, 이웃의 신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러분 또 다른 아동이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 의해서. 예. 그 창녕 아동 사건 아시죠? 이 아이의 사건도 이 11살 맨발 소녀와 너무나 흡사했었습니다. 스스로 탈출을 했어요. 스스로 탈출해서 베란다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이제 이 아이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슈퍼로 왔었고 그때 이 아이를 발견한 또 다른 시민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너무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이게 친모에 의한 학대가 더 심하게 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안전하게 보호는 되고 있고요. 이 또 시민분이 이걸 아동학대로 인지를 못했다면 이 아이가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결과로 우리한테 나타났을지 이건 뭐 누구나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떠한 밝혀지지 않았던 억울한 점을 밝혀낼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그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이 그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13일에 정인이를 그 가해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네.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